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타 오디세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컬 AI 모델이랑 맥북 하드웨어를 조합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소개로 이 영상,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로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맥북으로 이제 구매한 다음에 영상 2개 정도 올렸는데, 둘 다 이제 로컬 LLM 활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영상이 AI로 생성이 된 이미지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전부 이제 로컬로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죠. 뭐 나노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챗 GPT 이미지라든지 클라우드 디자인 같은 데서도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초창기 프롬프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미드저니 같은 거죠. 미드저니로 이미지 생성을 하려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프롬프트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프롬프트 같은 것들이 디스틸 같은 게 굉장히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 얘기하면은 마치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고서는 이렇게 딱 원하는 걸 딱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베이스 툴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죠. 이게 뭐 몇 번 몇 번 만들어 보면은 바로 그 사용을 다 써 가지고서는 뭐 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한다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토큰이 제가 알기로는 따로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다 쓰면은 어 되게 오래 기다려야 했거든. 거의 한 3 일은 기다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떻게 HTML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 주자 하면은 쫙 만들어 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고치자."라고 했는데,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약간 좀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내가 고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토큰을 원하는 대로 고치지도 못한 상태로 이제 쫙 다 소진을 해 버려 가지고서는 또 며칠을 기다려야지 또 기다려야 하고, 결국에는 빨리 일하려고 AI 툴을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속도는 더 느려지는 이런 또 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로컬 AI를 사용을 했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아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 Draw Things라는 앱을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Draw Things라는 앱 소개하기 전에 한번 제가 만든 영상 한번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참 웃긴데 어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지금 드로우 띵스를 이용을 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지금 길이가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어 G 이미지 터보라는 모델이랑 그리고 LTX 2.3 모델을 사용을 해 가지고서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따로 프롬프트 인핸스드 모델을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QN 3.6 사용을 해 가지고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한 영상을 배치 3개 정도로 해서 총 한 30개? 30-40개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스텝 수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만들면 아마 한 영상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40개 만드는데 그러면 한 300-400분. 그러면 뭐 한 몇 시간이면은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은 대충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영상들 중에서 원하는 영상만 골라서 이렇게 이어 붙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작이 한강인데 근데 한강 같은데 뭔가 좀 허전하죠. 좀 이상한데 여기 배 지나가는 거, 그럼 물결 지나가는 거 약간 좀 킹받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람이 약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왜 핸드폰 뒤쪽이 켜지는 거지? 이런 거 약간 조금 이런 거 이제 프롬프트로 잘 설명을 해 주면은 잘 만들어지는데 약간 좀 제가 디테일을 놓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한국의 지하철 모습. 꽤 리얼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면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슉 한꺼번에 싹 들어가지네. 이 부분 여기 보면은 여기 앱 화면에다가 이제 프롬프트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이렇게 그 코스피가 연일 갱신된다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뉴스를 이제 스크롤 업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보면은 글씨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이런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뭐 여기 보면 그래도 대충 한글 글씨 같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잘 읽이진 않아요. 여기 보면 뭐 중국말 같이 써 있기도 하고 돼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건 꽤 리얼하지 않나요? 예. 이 입틀막. 예. 여기다가 인플루언서가 AI 자기 뭐 수익률 공개 뭐 이런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프롬프트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보면 글씨는 좀 많이 깨지긴 하는데 여기다 이제 제 영상을 끼워 놓을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은데 못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뭔가 포모에 빠진 듯한 이것도 재밌는데 이미지한테 어 한국 30-40 대의 평균적인 외모의 인물을 사용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 평균적인 외모 맞나요? 평균을 너무 올려치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어 여기 지금 사무실에서 뭔가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서점에 왔어요. 서점에 와서 이게 뭐야? 이 갑자기 이은결이 돼 버렸네. 마법쇼를 하고 있죠. 차가 책이 막 생기고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프롬프트 좀만 잘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혼자서 마술쇼를 하죠. 막 책에서 책이 나오고 예. 책이 들어갔다 나왔다. 책에서 책이 나오고 이런 거 고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파이썬 책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근데 책이 계속 나와. 이게 뭐야? 장바구니에 계속 넣기. 예. 자, 지금 그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뒤에 보면은 다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 지금 누구랑 같이 겸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어팟 끼고 겸상해라. 이거 한국의 문화가 아니죠. 그리고 음식도 뭔가 디테일이 묘하죠. 그런 약간 이런 것도 다 프롬프트를 아주 성실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후작업에서 이런 데를 마스킹 처리해서 뭐 원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 달라고 하면 다 바꿔 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빨리 만드느라 대충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한국의 평균적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맞냐?
그래서 맥북을 사러 왔죠. 애플 스토어 왔어요. 이거 제법 애플 스토어 같지 않나요? 예. 사과 마크도 잘 재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들고 튀려는 건가? 오, 뒤집었는데 애플 마크가 있네. 노트북을 알아보러 온 것 같은데, 예. 굳이 저렇게 들어서 알아보는 사람은 없죠. 또 갑자기 고장 났나? 옆으로 가네. 맥북 샀나 보네요. 이 친구 맥북 샀어. 맥북 사면 뭐 해야죠? 홍대 거리 한번 가야죠. 예, 홍대 거리 가서 나 지금 맥북 들고 있는데 누가 알아봐 주지 않나? 이렇게 알아보는. 이게 느라는 말 안 했는데 역시 똑똑하네요. 예, 한국인은 아죠. 그리고서는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 맥북인데 뭔가 애플 마크가 약간 좀 찌그러진 모습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꽤 깔끔한데요. 예. 근데 노트북을 저렇게 뭐 펜을 들고 공부하는 모습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모임에 나갔습니다. 바이브 코딩 같은 데 나갔어요. 약간 손 흔드는 모습이 이거 그건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간 손이 모습이 그건데 요 하 뭐지? 하샤시 뭐지? 하야시부리 그건데 그랬더니 이 여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얼굴은 보고 인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있어 모임에. 근데 이거 씨 계속 들어가란 말이야. 왜 갑자기 뒤돌아서 나와? 그래서 프롬프트를 좀 더 수정하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에서 젊은 바이브 코딩에서 이제 같이 만나신 분이랑 이렇게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까? 예.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바이브 코딩을 해보면 느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취미 영역이 될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면은 바이브 코딩하는 여성분을 만나라. 그래서 이렇게 이거 중국 자막이 왜 들어간 거야? 느라는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동료들이랑 AI 얘기로 이렇게 확실히 이제 활기가 근데 이게 지금 30대 한국 평균 외모라는데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밤낮으로 클라우드 중독에 빠져가지고서는 지금 혼자서 뭔가 발견한 것 같죠. 이거네. 아이씨. 이렇게 영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예.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드로우띵스라는 앱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이 드로우띵스 들어가시면은 이게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앱스토어로 가셔가지고서는 다운 받으시면 돼요.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맥북에서도 작동하지만 아이패드 아니면 아이폰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이폰으로도 이미지 제너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 자체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고성능 모델 같은 거는 결국 이제 메모리가 딸려서 아예 로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못 하는데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M5 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좀 메모리가 높은 거. 그런 거 사용하면은 뭐 조금 굵직한 그런 모델들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프리예요.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드로우띵스 보면은 이 앱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애플이 이제 M5 칩셋을 처음 공개를 했었을 때 그때 여기 이렇게 공식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 M5 칩셋이 이렇게 드로우띵스에서 잘 돌아간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앱이 드로우띵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LM 스튜디오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자기는 M5 칩셋이 이런 AI 툴에서 잘 돌아간다는 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앱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 첫 바따로 나왔던 게 드로우띵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앱이에요. 그래서 뭐 다운받으시면 되고 이 드로우띵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제너레이티브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영상까지도 전부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앱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서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는 영상을 이번에 만들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하는 게 크게 이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 하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따라서 골라야 하는 모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 그런 이제 모델이 있게 되고 또는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이 있게 돼 있어요. 텍스트 투 이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가 프롬프트를 쓰고 뭐 예를 들면 뭐 하늘을 날고 있는 뭐 햄스터를 그려줘.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미지 투 이미지는 뭐냐? 제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올린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포뮬러 1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라고 하면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텍스트 투 비디오도 있어요. 이제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이 되겠고 또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 얼굴 같은 걸 넣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파도를 타는 영상을 그려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걸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오디오, 이미지, 뭐 텍스트 투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지긴 하는데 크게 이제 드로우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보면은 어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느냐 아니면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느냐 아니면 둘 다 같이 인풋으로 넣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걸로 비디오를 만들 것인지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면 돼요. 드로우팅 한번 앱을 깔게 되면은 이렇게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보시는 이제 화면이에요. 그럼 프로젝트 프로젝트 좀 많이 열려있는데 이게 지금 새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면은 아마 처음 까시면은 모델이 아무것도 안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델을 딱 클릭을 하시면은 아마 여기 로컬 자기가 다운받은 모델이 보이실 텐데 일단 이 모델 먼저 보기 전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세팅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컴퓨터 칩 모양 있죠? 이거 클릭을 하면은 이 머신 세팅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실 건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컴퓨터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캐시 사이즈 같은 거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비디오 같은 거 엑스포트 할 때 어떤 코덱 원하시는 코덱이 있으면은 하면 되는데 어차피 애플 기기 쓰실 거잖아요. 그럼 프로레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 시스템 다운로더 이런 거의 대부분 하드웨어에 맞춰서 이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데 여기 하나만 좀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건 아니고 이 부분이 있어요. 애플 뉴럴 엔진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8bit S 모델에 한해서 이거를 켜야 하는 경우는 이제 애플 M4 칩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 뉴럴 엔진을 쓰는 경우에 더 빠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M4 가장 기본 칩 같은 거 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GPU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뉴럴 엔진을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가속을 하는 옵션이 8비트 S 모델에 한해서 이런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M5 칩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토매틱 노로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네, M4를 사용하시면은 아마 이게 자동으로 Yes로 켜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정 한번 하시고 그러고 보시고 가시라라는 그렇게 돼 있고 모델 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모델을 이미 지금 다운받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처음에 이 앱을 키시면 로컬에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다운받은 게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모델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 오피셜 모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클라우드 마크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면은 한 번 클릭으로 이제 자동으로 다운이 받아집니다. 하드웨어에 맞거나 안 맞거나 상관없이 그냥 오피셜 이제 드로우띵스에서 작동하는 모델들을 이렇게 여기다 쫙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LTX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이에요. 그래서 LTX 2.3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최신 모델이고 엄청난 아웃풋을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 생성 모델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들이 전부 다 이 LTX 2.3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린 그리고 seed VR 이런 거는 영상 그 해상도 같은 거를 올리거나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G 이미지 터보 이게 이제 제가 거의
제일 자주 쓰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툴인데요. 이것도 알리바바에서 이제 QN 쪽에서 만든 건데 성능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번 이따 같이 볼게요. 보면은 거의 대부분 모델들이 비슷해요. 보면 이제 디스틸드라는 게 있고 디벨롭먼트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 모델이 있게 되는데 디벨롭 모델 같은 게 성능이 더 좋은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사용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디벨롭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디벨롭 모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이미 학습이 끝난 그런 약간 좀 날것에 가까운 모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을 토대로 유저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다시 한 번 더 영상 아웃풋이 더 잘 나오게 한 번 더 증류를 한 그런 모델이 이제 디스틸 또는 이제 터보 아니면 이제 패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는 이제 이런 이미지 제너레이션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스틸 모델 또는 터보 아니면 패스트 이런 그러니까 베이스가 아닌 디벨롭먼이 아닌 이런 모델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런 프롬프트 학습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사용하시면은 본인이 프롬프트 이런 거를 작성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굉장히 우수한 아웃풋을 바로 아주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시면 그럼 베이스 모델이나 디벨롭 모델 같은 거는 언제 사용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라든지 나만의 그런 뭐 인공지능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겠다 하면은 이 디스틸이나 터보 이런 패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한번 증류가 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디벨롭 모델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많이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피셜 모델만 해도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아주 간단하게 딸깍으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모델들이. 근데 위에 있는 모델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최신 모델들입니다. LTX 2.3 그리고 여기 G 이미지라든지 플럭스 포인트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잘 나오고 그 외에 이제 QN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온 지는 좀 되긴 했죠. 최신 모델이 확실히 성능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옛날 모델들 뭐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이런 거 다운받으셔서 써보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 보면은 2.1 이런 건 좀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마 좋은 성능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제가 다운받은 이 모델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피셜한 모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커뮤니티 모델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튜닝을 한 모델들을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허깅 페이스 같은 데 가시면은 그런 이제 모델 이런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이제 또 다운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많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튜닝이 된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만들고 싶은 창작물에 따라서 그런 모델들을 또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해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G 이미지 터보 1.0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것들 파라미터만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지금 베이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어드밴스, 그럼 이제 거의 중요한 것들은 여기 베이식 탭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모델, 어떤 모델 할지 고를 수 있게 돼 있고, 로라, 그리고 컨트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갈게요. 여기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이따가 보고. 여기가 모델마다 다른데, G 이미지 터보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이미지 투 이미지도 되는데 제가 써봤을 때는 이미지 투 이미지 성능도 나쁘진 않은데 텍스트 투 이미지 성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 투 이미지로 돼 있고 이미지 투 이미지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시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1으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랜덤하게 시드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미지 사이즈 이 부분도 중요하죠. 만약에
일단 제 컴퓨터 M5 Max가 한 이 정도 1K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대1로 해서. 그리고 스텝스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작동하는 원리가 보면. 일종의 수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때 약간 모래를 뿌린 것처럼 완전 노이즈가 잔뜩 껴져 있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이 내가 던진 그 프롬프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에 맞게 수많은 조합을 이렇게 천천히 걸러내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가장 확률이 높은 이미지로 해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노이즈가 많은 상태에서 얼마나 정제를 반복하느냐, 몇 번이나 이제 정제를 반복할 거냐에 대한 스텝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 수들이 굉장히 이제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20에서 30 정도 스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터보 모델 같은 경우, 디스틸이 잘 된, 아니면 플럭스 슈넬 같은 거, 이제 패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텝 수가 간결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디벨롭먼트 베이스 모델로부터 사용자들이 어떤 이미지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낮은 스텝에서도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 모델 이름들이 베이스가 아니고 터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속도를 표현하는 이제 슈네어, 이제 패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G 이미지 터보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하게는 A 스텝이면 이제 충분하대요. 그래서 이게 스텝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무작정 늘리게 되면은 더 고품질의 이미지가 나오나요? 설명해 보면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쳐내고 나면은 계속 쳐낸다고 더 이미지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늘린다라고 해서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디스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횟수가 더 늘면은 이미지가 더 손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거를 늘려서 할 필요는 없다. 좋은 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뭐 LTX 같은 경우는 42라고 썼는데 42 스텝이면 꽤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42 스텝까지 갈 필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한 10 스텝에서도 아주 원하는 영상이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초반에 보여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대부분 이제 30에서 40 스텝 정도 사용한 거예요. LTX 비디오에서. 근데 후반 몇 개 비디오 제가 추가로 넣은 것들은 10 스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제 10 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40 스텝으로 했을 때보다 걸리는 시간이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미지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스크립트로 계속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고 사실 이제 자기가 매뉴얼로 이제 만든다라고 해도 이 스텝 수가 작은 게 확실히 이제 좋긴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FG. 이게 텍스트 가이던스를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앱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텍스트 가이던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다 프롬프트를 썼는데 이 프롬프트를 AI가 얼마나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썼는데 이 말 한 그대로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텍스트 가이던스를 이빠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프롬프트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이미 데모로 써져 있는 프롬프트 한번 볼게요. Photograph of an astronaut riding a horse, 4K, volumetric light라고 써 있죠. 보면은 우린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astronaut이 말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가 말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 되는데 이 AI한테는 그 정도 설명으로는 이 프롬프트가 완벽하지가 않다는 너무 비어 있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AI가 T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스트로넛, 어떤 옷을 입고 있냐는 거죠. 흰색의 옷이냐, 빨간색 옷이냐, 검은색 옷이냐, 아니면 팔이 어떻게 돼 있냐, 장갑은 끼고 있냐, 신발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애스트로넛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지금 이 프롬프트에는 전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헬멧을 쓰고 있는지, 어떤 헬멧을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뭐 패치 같은 게 붙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horse. 어떤 horse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인지, 색깔이 뭔지,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는 뭐 라이징 horse인지, 아니면 뛰고 있는지, 가만히 서 있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AI가 그림을 그리기엔 이 텍스트 가이던스를 쫙 높여가지고서는 내가 말한 대로만 그려라고 하기에는 이 프롬프트 자체가 너무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들이 채워놔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게 되는데, 이 가이던스를 너무 높아버리면은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가 나와요. 이것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설명했었던 시드, 이 랜덤성,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노이즈를 쫙 뿌린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 노이즈를 뿌리는 거에 대한 출발점이에요. 이 노이즈들을 그냥 막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그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라는 거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관성을 가져서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일관성을 가져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인 30대 남성이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시드를 어떤 값에다 딱 고정을 해가지고서 만들면은 아무런 세팅도 바꾸지 않고 프롬프트만 이제 바꾸는 거죠. 이 남성이 지금 차에 뭐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그 사람 이미지랑 거의 그 동일한 이미지의 사람이 트럭에 앉아 있는 이 스타일 자체를 어느 정도 고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 그러니까 영상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만들다가 지금 이 이미지가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야. 이게 내가 원했던 그 이미지라고 하면 이 시드를 잘 알아뒀다가 이 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선 똑같은 세팅에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면은 계속 동일한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 값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 여기 맨 위에 있어요. 시드 이제 -1이라고 하는데 이제 랜덤하게 잡는 거죠. 그럼 이 시드가 여기 이 시드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또 다른 시드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시드 내가 사용했던 시드 리스트가 여기 쫙 이렇게 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지가 훨씬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으면 이 이미지로 계속 딱 지정을 해놓고 계속 프롬프트를 고쳐가면서 만들게 되면은 계속 동일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에 대한 거. 근데 이 시드는 모델이나 다른 세팅이 바뀌게 되면은 이 시드도 결국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 이미지 사이즈가 바뀐다든지 텍스트 가이던스가 바뀐다든지 이런 세팅이 바뀌어버리면 프롬프트만 바뀌는 걸로는 시드가 계속 동일성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뭐 다른 뭐 여기 뭐 모델을 바꿨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모델에서 찾은 시드 값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샘플러랑 쉬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노이즈 상태에서 점점 이제 이미지로 갈 때 이때 그 노이즈가 이미지로 가게 되는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형적으로 가게 되는지 비선형적으로 이제 선형적, 비선형적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것도 약간 속도랑 품질에 관련이 있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러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이런 것도 최신 샘플러를 쓰면은 확실히 그런 디테일이나 묘사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그 AI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물어보면은 여기 이제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어떤 권장 샘플러가 있는지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근데 써보면은 이 샘플러 뭐 쓰냐에 따라서 그렇게 뭐 품질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느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바꾸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오히려 이 쉬프트를 얼마나 주느냐가 오히려 더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아웃풋에 좀 더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쉬프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했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샘플러를 변경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잘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넷이 뭐느냐?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손 스케치로 그려놓은 거를 AI한테 보여주고 이걸로 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주라고 하면은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던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번 앱에서 볼게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이제 컨트롤도 있는데 이건 아예 따로 여기 탭 컨트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미지를 이제 베이스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depth map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피사체와의 거리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쫙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여기다 넣어서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줘.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만들어 줘." 이런 거를 할 때 컨트롤 넷에다가 이런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즈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서 넣을 수 있어요. 포즈 같은 거 그려서 "이런 포즈로 하고 있는 사람을 해 달라." 스크라이브 이런 거 손으로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대충 "이런 캐릭터를 그려 줘."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있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해 주는 거고. 컬러 패턴 같은 거. 이 무드 보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설명하기가 쪼금 쉽지 않으면서 약간 범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올리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올려 놓고 이 이미지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짬뽕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 이미지랑 비슷한 분위기로 만들어 줘." 약간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퍼센테이지를 높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여기다 넣고 다른 이제 원본 사진을 넣고 내 얼굴을 거기다 넣고 싶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무드보드에 많이 넣어요. 무드보드에 이제 제 얼굴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치고 싶은 원본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에 넣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의 얼굴을 바꾸고 싶은 사람 얼굴에다 이렇게 쫙 이제 마스킹을 해 놓고 무드보드에다 제 얼굴을 넣어 놓고서는 무드보드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저기 마스킹한 에어리어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붙여 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이 로라가 뭐냐면 Low Order Length Adaptation. 이게 뭐냐면은 약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냐면은 일종의 프롬프트랑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로우 오더 프롬프트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내가 써 놓은 프롬프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인 거고 그 프롬프트 뒤에서 어떤 스타일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한번 쫙 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런 이미지의 그런 플러그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라 같은 거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로 계속 꾸준히 만들고 싶다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로라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여기다 이제 프리셋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이미지를 로라로 만들었다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성준 로라라는 걸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올려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준이 뭐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치게 되면은 성준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이전에 썼어야 했어요. 안경을 썼고 나이는 40 대고 머리는 뭐 이렇게 뭐 쪼금 길고 그걸 티셔츠는 이런 걸 입고 있고 이런 걸 이제 쫙 썼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에 대한 쫙 학습을 해 놓은 제 여러 가지 사진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 놓은 로라를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불러 놓으면은 그냥 성준이라고 써 놓으면 미리 학습을 한 거를 미리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준이라는 말만으로도 이 제가 쓴 메인 프롬프트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성준이 뭐 예를 들어서 턱시도를 입고 있다 하고 하면은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을 때는 턱시도를 입은 사진은 없지만 제가 쓴 프롬프트가 훨씬 더 높은 하이 오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 랭크 오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쓴 말이 먼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로라에서 온 파일들이 그 나머지 내용들 이 디테일들을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라에 대해서 잘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꾸준히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 G Image Turbo 1.0 했고 한번 40 years old Asian man is driving his Cybertruck with his Tesla Optimus robot. 약간 굉장히 이제 엉성한 프롬프트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지금 한 6초 정도 걸릴 거라고 하네요. 자, 지금 쫙 거의 만들어졌죠. 18초, 17,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완성됐습니다. 한 16초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초시계로 되지는 않았는데 완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보면은 꽤 빠르죠? 이제 M5 Max에서 한 2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영상 이제 10K이기 때문에 이 화질도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 꽤 해상도가 나쁘지 않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보면은 옵티머스 로봇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아마 옵티머스가 뭔지 몰라서 못 넣은 거 아닐까요? 이게 한번 프롬프트를 바꿔 봤는데 한번 다시 제너레이션 해 볼게요. 저기 뭔가 로봇이 생기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로봇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한번 다시 황금색 옵티머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로봇이라고 하니까 저기 이제 저렇게 해서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 이미지를 주게 되면은 저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아예 새로운 것도 만들어 볼까요? 3 years old man, Asian man with a hamster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희 딸이 햄스터를 좋아해서 잠깐만 뭐 나오고 있는데 햄스터가 좀 크기가 이게 햄스터가 아니고 거의 기니피그 아닌가요? 좀 큰데? 네.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 생각에 아마 컴퓨터 좀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햄스터가 완전 큰데? Asian man is driving his Ferrari. 아예 이렇게 차 이름을 완전 써보면은 그리고 한번 해상도를 이런 16대 9. 꽤 그럴싸한데요? 네. 이거는 이 정도는 근데 일단 F-150가 아닌 것 같은데? 250 같은데? 하여튼 예. 거의 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쓸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스타일은 싫다. 아니면 3D 렌더링 스타일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막 써 가지고서는 자기가 사진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는 부분들 그런 거를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타일을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써 주는 프리셋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시네매틱으로 해 볼게요. 시네매틱으로 바꾸면 여기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보면은 애니메 스타일 안 돼. 카툰 스타일 안 돼. 그래픽 안 돼. 텍스트 안 돼. 이제 페인팅, 그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하는 거죠. 이런 걸로는 그리지 말라. 이걸로 해서 한번 그려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약간 좀 시네메릭한데? 네. 야, 좀 꽤 시네메릭하네요. 그런 느낌이고. 그럼 또 다른 거 뭐 있나 해볼게요. 여기 보면 포토그래픽 한번 해볼게요.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좀 더 사진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굉장히 디테일이 나쁘지 않아요. 그럼 뭐 다른 스타일도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은 리스트 이름을 좀 봐야겠어. 팝아트 스타일, 르네상스, 스팀펑크, 뭐 서리어 별별 게 다 있죠. 앱스트랙, 픽셀 아트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지 않나요? 이 픽셀 아트 스타일로 그려봐줘라고 해볼게요. 이거 귀엽네요. 야, 이렇게 해서 뚝딱 만들었습니다. 한 7초 걸렸네요. 또 다른 스타일 뭐가 있을까? 야, 진짜 GTA 산 안드레스 스타일인데요. 신기하네. 네, 이렇게 바로 만들어 볼 수 있고 액션 피겨 이런 것도 오야 이거 진짜 장난감 같은데요? 네. 와 진짜 장난감 같이 만들었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고 굉장히 고품질이에요. 이전에 뭐 진짜 한 2년 전? 미드전이 쓰던 거랑은 거의 차원이 다른 속도랑 차원이 다른 이미지 퀄리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프롬프트도 엄청 길게 써야 했고 프롬프트도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은 이게 토큰을 또 다 날려야 해가지고서는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죠.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만든 거에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사람으로 바꿔볼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뭐죠? 99, 991? 992?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이 똑같은 이미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텍스트 가이던스를 쫙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럼 제가 한번 이거를 한 3배까지 올리면 3.0으로 올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똑같이 이미지가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미지가 약간 좀 블러리하고 보면은 약간 열화가 돼 있는 그런 색이 약간 좀
열화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하죠. 그 컨트라스트가 워낙 높아서 번져 있는. 그러니까 이 제가 쓴 프롬프트의 가이던스를 억지로 따라가기 위해서 AI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텍스트 가이던스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럼 확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확 올려볼까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아예 뭐 이렇게 이미지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미지를 아예 제대로 못 만들고 있죠. 최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 텍스트 가이던스가 굉장히 이제 높아야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1.5 정도면 거의 충분한 거고, 예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이제 크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모델들, 특히 이제 올해 나온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1.0로 하고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뭐 약간 모델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를 잘 안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살짝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3.0, 뭐 4.0 그렇게 높게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1.2, 1.3 이 정도만 올라가도 약간 그 텍스트 가이던스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진행이 된다.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서 지금 제가 사용한 시드가 이거거든요. 7로 시작하는 넘버죠. 그럼 지금 만약에 사진을 다시 제너레이션을 하면은 당연하게도 똑같은 이미지는 안 나와요. 지금 보면 벌써 차 방향도 바꿨고, 사람 얼굴도 이제 드라마틱, 사람 얼굴도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바뀌게 돼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테토나처럼 생기신 분이고, 확실히 얼굴이 다르죠. 이분은 그래도 약간 조금 서글서글하게 생기셨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시드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드를 뭘 썼나 볼게요. 얘는 15로 시작하는 시드고, 이 그림은 7로 시작하는 시드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시드가 마음에 들어요. 요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은 이 CD를 딱 고정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디테일링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니피시 트레일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디테일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니피시 트레일링이라서 어떻게 보면 샘플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이제 샘플러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요즘 최근에 나온 그런 샘플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결과가 바뀌게 되는지. 일단 시드도 그러면 동일한 시드로 고정을 해놓고 똑같은 프롬프트죠. 디테일이 뭐가 좀 바뀌었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디테일이 크게 바뀌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이거랑 브레이크 쪽이 살짝 뭔가 디테일이 바뀐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샘플러 바꾸는 걸로는 그렇게 큰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쉬프트는 좀 바꾸면은 프롬프트를 바꿀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3.0인데 좀 한번 쫙 올려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지금 보면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거 조정하는 거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있다. 제가 봤을 땐 샘플러를 조정할 때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통 이제 레커멘드 밸류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커멘드 밸류를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 수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이거를 계속 이제 다양한 여러 장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5장 정도로 만들어 줘라고 하면은 이 프롬프트 하나로 연속으로 이제 5장을 쭉 이제 계속 뽑아 보는 거예요. 약간 이제 쉬프트를 주기 때문에 각자 이제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이제 고르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여기 이 사람을 제 이미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 G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도 훌륭하긴 하지만 제 생각엔 이거보다 플럭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품질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플럭스 포인트로 바꿔보고요. 그리고 같은 이미지 사이즈로 바꿔볼게요. 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컨트롤 쪽에 가서 무드보드에다가 제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저번 영상에 사용했던 영상인데
무드보드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사람 얼굴을 바꿔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어? 바뀌긴 했는데 뭔가 조금 예. 약간 합성한 것처럼 됐네요. 예.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스펠이 틀려서 그런가. 한번 저기 있는 사람을 무드보드에 있는 사람으로 바꿔 달라라고 했어요. 이쪽이 좀 더 훨씬 자연스럽네요. 확실히 프롬프트를 어떻게 난 얼굴을 바꿔 달라고 한 것보다 사람을 바꿔 달라고 한 게 훨씬 낫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좀 뭐 하여튼 잘 바뀐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맵을 사용할 수 있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LTX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TX로 하고 사이즈도 똑같이 맞춰 볼게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스텝이 약간 낮은 것 같아서 스텝을 살짝 올려보고 넘버 오브 프레임도 좀 낮네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이 넘버 오브 프레임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마 24 프레임일 거예요. 그래서 257 정도 하게 되면 10초 정도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스텝도 살짝 높이는 게 결과가 좀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고 한번 돌려볼까요? 영상 확실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몇 초 만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한 10 분? 뭐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스텝 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 지금 스텝을 한 30 스텝 정도 줬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13 분, 14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죠. 이렇게 G 이미지로 먼저 사진을 만드는 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LTX로 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문제점이 제가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계속 손을 봐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G 이미지로 빨리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 G 이미지를 일단 첫 장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LTX를 사용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제 생각에 가장 빠른 워크플로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지금 그 초반에 봤던 그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 보면은 어 이 만들고 있는 거 보이죠?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저해상도로 이제 쭉 흘러가듯이 보이는데 보면은 프롬프트 잘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프리뷰 이미지에서 지금 내 프롬프트대로 안 가고 있다 싶으면은 빨리 이제 스탑 누르고 다시 이제 프롬프트를 짜는 거를 이제 권장합니다. 한번 좀 기다려 가지고서는 영상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한 시간이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나오죠. 지금 29 스텝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7 스텝 정도 샘플링이 지금 7 까지 가 있는데 거의 어느 정도 영상이 지금 완성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했으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조절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M5 Max 같은 경우에 만들고 있으면은 이 팬이 굉장히 이제 세게 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팬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켜게 되면은 USB 팬인데 이걸 이제 노트북 옆에다 두고서는 냉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이제 그렇게 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 시간 이 팬이 쉬지 않고 돌고 있죠. 최근에 맥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 업데이트가 된 다음부터 확실히 팬이 늘 이제 풀 파워로 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온도 쪽이 뭔가 '캘리브레이션이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도도 훨씬 더 덜 올라가는 것 같고 아니면 뭐 GPU 쪽 어떻게 쓰는 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성능의 차이는 사실 잘 못 느끼겠는데 팬 소음 자체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그렇게 막 이전에 막 110도 막 이렇게 확확 올라가던 게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더멀 모델 쪽을 바꾼 건지 아니면은 뭐 GPU를 어떻게 가동하는 쪽을 바꾼 건지 어느 쪽을 바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업데이트한 다음부터 확실히 이제 팬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발열도 확실히 좀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정말 뜨거웠어요. 지금도 뜨거운 거는 매한가지인데 그전에는 진짜 뜨거웠어요. 진짜 잡고 있으면은 '이거 불 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뭔가 업데이트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GPU가 좀 뜨거워져 가지고서는
예상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20 분이라고 바뀌는데 그 스텝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제 G 이미지 같은 걸로 미리 처음 시작 장면을 이제 잡아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스텝 수를 그렇게 높일 필요는 제 생각엔 그렇게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됐다라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완성됐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손 잡는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한 바퀴 도니까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네요. 한 10살은 갑자기 젊어지는 것 같은데. 예. 원래 여기 사이드 리피터인가요? 약간 좀 원래는 저런 거 없잖아요. 저게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약간 조금 이런 것도 다 이제 고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 여기 클리어라든지 이레이저 이런 거를 사용을 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 지우고 싶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은 여기 마크를 바꿔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적인 것만 한번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이제 만드는데 스텝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스텝은 이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10분 정도는 이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초 영상 만드는데 10분 정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게 어 아까 전에 만든 영상이 2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내가 계속 프롬프트 수정해 가면서 해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여기 보면은 JS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샌드박스 형태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 G 이미지 터보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는 첫 장면을 사진으로 먼저 만들고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LTX 2.3에 가져가 가지고서는 또 액션 스크립트를 따로 써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플라이휠처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Draw Things Documentation도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내용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 이렇게 Draw Things를 이게 정확하게 이게 공식 위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키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보면은 꽤 최근에도 업데이트돼 있는 걸로 봐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스크립트 어떻게 짜는지 자바스크립트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이거 읽어볼 필요 이제 없죠. 왜냐면 우리는 로컬 LLM이라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 주소를 카피해 스킬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Draw Things를 사용을 해 가지고서는 영상을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짜는 그 스킬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 문서를 다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서를 읽고 이 친구가 이 API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다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스킬로 만들고 그 스킬을 기반으로 에르메스 에이전트를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유튜브에 넣을 건데 이 아까 같이 보셨던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구상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대화 내용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주가도 막 오르고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이렇게 남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만 이제 뒤처진 거 아닌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용기를 얻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맥북으로 자기 이제 로컬 LLM도 한번 꾸며 보고 그리고 아니면 저희 바이브 코딩 그런 모임 같은 데도 나가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스스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서는 이 친구가 스크립트를 쫙 여러 개를 짜줬어요. 그래서 배치도 이렇게 해서 한 몇십 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긴 거를 이제 만들어 줘 가지고서는 그거를 여기 스크립팅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요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드라이브 태그 오디세이 씬 해가지고서는 여기 보면은 이미지 프롬프트랑 비디오 프롬프트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쭉 해서 어떤 형태로 이 영상을 이제 파이프라인 쪽에다 이제 컨피그레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서 이게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놓고 잠을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영상이 이렇게 한 몇십 편 정도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 영상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이어 붙여 놓으면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영상이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헐메스 에이전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키게 되면은 지금 제가 64기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가 거의 터져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에이전트 세팅했었을 때는 올라마 서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마 안 쓰고 있어요. 이제 OMLX 서버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맥에서는 OMLX가 지금 가장 핫하고 제일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LM 스튜디오나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속도도 제 생각에는 올라갔을 때보다 같은 모델인데 한 2배 정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메모리 관리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OMLX 서버 적극 추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램을 거의 한 80%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까지 돌릴 수 있는 메모리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draw things 말고도 comfy UR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 훨씬 더 강력한 툴들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같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헤르메스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짜달라고 한 다음에 헤르메스 에이전트랑 OMLX 서버를 끄고 그리고 메모리 이제 쭉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draw things를 올려서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거기서 미리 짜준 스크립트를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플레이를 해놓고서는 이제 자동화를 시켜놓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스크립트 짜본 적 없는데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한테는 로컬 LLM 있으니까. 그래서 로컬 LLM 보고 이 스킬만 여기 스크립트 어떻게 짜는 거인지에 대해서 여기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읽으실 필요 없죠. 이제 LLM 보고 읽어서 너 이걸로 스킬 만들어라 한 다음에 이제 스킬 만드는 그 스킬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LLM이랑 한번 잘 상의를 해서 있던 스토리로 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자바스크립트 짜줄래? 하면 이제 쭉 짜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쫙 만들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이제 LTX 같은 경우는 한 250프레임 정도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24프레임을 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근데 저는 10초보다 더 긴 영상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거 다 방법 있죠. 이건가요? 지금 이 영상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영상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스크립트를 시작하면 돼요. 지금 제가 차에 탔잖아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아까 스텝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10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 프레임부터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컨티뉴어스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로컬 LLM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줘. 이렇게 LTS 영상 만들고 그 영상 끝부분에서 다시 내가 쓰고 싶은 프롬프트를 넣고 다시 또 영상 10초짜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긴 영상을 한 10개까지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화 하시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쓰는 거. 나 자바스크립트 못 써봤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간결한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뭔지 영어로 돼 있으니까 모르실 게 없어요. 영상 하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스텝이 넘버로 몇 초 되는지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면 이런 거 좀 고칠 수 있고 그러니까 헬메스가 짜준 거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매뉴얼로 수정을 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요거 하나만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PFT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나만의 그 LORA, 로라를 만들게 되는 그 트레이닝 섹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파라미터 efficient fine tuning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지금 걸어놓은 게 끝나야지 이 PEFT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좀 기다려볼게요. 네. 느낌상 지금 차가 앞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은 탔는데. 그리고 또 몇 가지 설명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컬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앱이 깔려 있는 컴퓨터라든지 디바이스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서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보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Draw Things Plus 이런 플랜을 사용하시면은 이 친구들이 아마 그런 서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월 정액 프로그램 같은 게 있겠죠. 여기 보면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Draw Things Plus 이 플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좀 제한이 있겠죠. 하루에 한두 장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아니면은 뭐 이게 내가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컴퓨터고 내 그런 AI 컴퓨터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그 서버 이제 포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여기다 또 따로 추가해 줄 수 있어요. 뭐 내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로 더 강력한 서버를 만들어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연계하고 싶다 하면은 이쪽에다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 제너레이션 해주고 영상 만들어주는 거. 이쪽이 제가 봤을 땐 또 엄청나게 모델이 많이 새로 나오는 쪽인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워낙 다양한 거를 정말, 엄청난 퀄리티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분야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수요도 있죠. 이게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스텝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요? 예. 일단 사람이 없어졌어. 예. 사람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씨,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걸로 해서 그 어떤 사진들을 주어 주고서는 그 로라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스타일 같은 거를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라 같은 거 설명하기 전에 한번 여기 다시 한번 G 이미지로 돌아가 볼게요. G 이미지 터보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는 G 이미지 베이스. 터보 같은 경우에는 터보나 이제 디스틸 같은 경우는 이미 로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로라가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로라 같은 거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하나 찾은 게 손이랑 달 스킨 이런 거를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로라를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없을 때랑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리고 로라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또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미 이런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잘 하는 거예요. 뭐 스킨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정밀한 묘사가 돼 있대.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깍지를 끼는 이런 모션 같은 거 되게 이제 AI가 만들어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로라로 미리 이제 누군가 트레이닝을 잘 하는 거죠. 손은 이렇게 된 뭐 그런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배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자기만의 로라를 만들 수 있다. 이 베이스 모델을 일단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G 모델 터보 같은 걸로는 터보나 아니면 이제 패스트 같은 걸로는 이미 디스틸이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하는 모델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미 그 로라들이 이런 로라 같은 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모델, 이제 디벨롭먼트 모델 같은 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터보 이미지 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받았는데 근데 터보 이미지 베이스 이 G 이미지 베이스를 받았는데 G 이미지 베이스로 트레이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맥북이라서 안 되는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이 플럭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잘 돼요. 설정을 하고 그럼 여기 로라 이름 같은 것도 이제 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이걸로 다양한 사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진들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잘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로우 오더를 가지게 되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자기네가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유명인의 실제 있는 인물을 가지고서는 로라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상권에 큰 그게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제 얼굴로 해볼게요. 여기 보면 성준이라고 해서 트리거 월드에 제 이름 넣고요. 뭔가 이제 프롬프트 칠 때 성준이 포르쉐 911 옆에 서 있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트레이닝된 로라를 가지고서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전에는 제 사진을 여기다 리플레이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디멘션 이게 아마 디폴트가 32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낮으면 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16bit 정도로 할 거 있고 8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그 로컬 LLM에 이제 LLM에 물어봐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잘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건드려 가면서까지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트레이닝이 빨라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시드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이 트레이닝 스텝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영상 만들 때 스텝 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로컬 LLM을 만들어야 하는 그 최종 결정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보면 1000 있잖아요. 1000번 정도 이제 스텝을 반복을 해가지고서는 제 이미지, 제가 올려놓은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그런 로라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2000에서 1000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0 정도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멈. 이러면 이제 메모리가 조금, 덜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64GB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벌써 이제 71%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미니멀로 해놓고, 그리고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just in time으로 하면은 좀 더 덜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성준 포토그래프라고 하고 사진을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셀피 같은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고개도 돌려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표정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사진들을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서는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토로 해두게 되면은 여기 그 이미지 디코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사진을 보고서는 이게 어떤 사진인지 프롬프트를 직접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픽스를 해서 성준수 포토그래프가 뭔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제 스텝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올린 이미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올린 이미지로 해보니까 1000 스텝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번 로라를 만들어 봤거든요. 제 성준의 로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만족스럽냐라고 물어보면은 좀 애매모호해요. 예. 자, 아까 이 플럭스다트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 로라가 나왔는데, 이게 각 스텝을 어디까지 사용했냐에 따라서 로라를 한 번씩 세이브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250 스텝에서 이제 세이브할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 스텝을 하면 되는지를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1000 스텝 최종본이에요. 최종본으로 해가지고서는 성준 is standing. 이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제 로라에 대한 이제 웨이트가 60%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로라에 대한 영향도가 지금 60%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100%까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0%. 근데 이제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투 이미지 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다시 만들면 뒤에 백그라운드를 지워줘야 해요. 이렇게 해보고 해보면은 전혀 저 같지 않은데요? 네, 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저랬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 만들어 보면은 티셔츠가 똑같다는 거 빼고는 거의 동일한 건 머리가 좀 긴가? 네. 그래서 뭔가 세팅을 더 세밀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성준 여전히 뭔가 제 이미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성준 is sitting on the Formula One racing car라고 했더니 잠시 달리고 있는 F1 카에 앉아 있네요. 보니까 약간 멀리서 보면 비슷한 느낌도 있고, 예. 보면 이제 다른 거 만든 것도 많이 다른데, 예. 근데 보면은 이건 좀 비슷한가요?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성준 is wearing glasses and sitting on the Formula One without wearing the helmet. 그래서 보니까 이미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트레이닝하는 이미지 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 뭔가 안 맞죠?
저랑 제 생각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퍼스널 자기만의 그 로라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번 기본적인 드로우 띵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봤어요. 이 드로우 띵스가 기본적으로 그런 앱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앱이 애플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이기 때문에 애플 디바이스에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북에서도 맥북 전용 앱으로도 이제 있고, 그리고 맥북 하드웨어에도 맞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패드 또 전용 앱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아이패드 앱으로는 저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전용 앱으로도 돼 있고, 그리고 아이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하면은 아이폰으로 이 G 이미지 터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최저 해상도로 해가지고서는 돌려보면은 한 사진 한 장 만들어주는 한 1분?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스펙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아니면은 지금 본인의 컴퓨터 사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프리 서버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로우띵스 플러스 플랜 같은 걸 하시면은 아마 더 강한 모델을 써가지고서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이 맥북 이제 로컬 LLM이 왔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서는 에르메스 에이전트 사용법 같은 것도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번 이 드로우띵스 먼저 해봤어요. 드로우띵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샌드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긴 스크립트, 제가 만들고 싶은 스크립트를 전부 이제 에르메스 에이전트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었죠. 여기다 이렇게 만든 스크립트를 여기다 넣어놓고서는 플레이를 해놓으면은 이걸로 해서 이게 쭉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동시에 이제 다 만들게 해놓고서는 저는 이게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로컬 LLM을 사용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문서를 이제 다 읽어봤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이 캔버스 같은 거 어떻게 써야 하는 거지, 파이프라인 같은 거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다 이해를 하고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서는 그렇게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샘플 같은 거 이제 보고,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서 이제 남들이 질문해 놓은 거 이제 검색해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짰겠죠. 근데 지금은 로컬 LLM이 다 짜주니까 훨씬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통해서 한번 AI를 통해서 한번 본인의 그런 어 창작 욕구를 한번 펼쳐 보시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드로우 띵스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있으면 또 찾아오는 걸로 할게요. 그럼 또 다음에 봐요. 안녕.